네,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서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 원 정도 등 일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려는 허위 진술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번 주말쯤 안전조사,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검찰 주변은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 6시 35분 정도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새벽에 예. 나오는 모습, 들어갈 때의 모습은 상당히 긴장했는 모습이고 예. 실질적으로 피의자로서 12시, 거의 21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오는 모습이 담담하고 비교적 주위 사람들한테 수고하셨다라는 모습 속에서 예. 어떻게 보면 77세 정도 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받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본인 주장과 그 진술을 충분히 소명했다라는 예.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예. 결국 누구건 간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예봉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구체적 물증 앞에 상당히 속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예. 애써 그와 같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평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지금 부인한 상태인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이 때문에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범죄 사실 자체를 자백을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뇌물죄가 110억 원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결국 법정에서 구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반면에 지금처럼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죄를 부인을 하고 그 반면에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핵심적인 진술에 의해서 범죄가 소명될 경우에는 예. 부인하는 것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높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죄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를 아예 부인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이미 사실상 들어갔을 때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본인들이 직접 인정된 것으로 해서 사실상 더 이상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일정 부분 이외에는 예.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부인을 했고 예. 결국 다스와 관련되는 어떤 소유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서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대응 방안을 준비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본인을 압박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깜깜이었죠. 기껏 예. 아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 간접적인 어떤 전원일 뿐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 또 190장 정도 작성된 조서를 일일이 보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 한마디로 검찰에 숨겨진 카드가 뭔지를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수세에서 공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6시간 반 내지 7시간 걸렸다라는 것은 예. 꼼꼼하게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그 내용을 변호인들이 메모하거나 예. 핵심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새벽에 가서 측근뿐만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서 예. 검찰의 공격 방법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을 예. 하나하나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아마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 방침이 만약에 정해진다고 하면은 예. 그 방침에 따라서 영장 청구하는 것이
빠르면은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마 제일 바쁜 사람들이 아마 그 법조계에서 이번 주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활비 수수 10만 달러 수수한 혐의 일부만 인정을 했고 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이 청와대 문건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총 110억 원, 어떤 언론은 111억 원으로 특정을 하는데 네.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독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중 비서가 그 받은 그를 통해서 받은 1억 원 1억 원만 딱 인정을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면서도 예. 이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때는 이 부속실을 통해서 김일옥 여사한테 전달됐다라고 했지만 예.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 국가를 위해서 썼다라고 해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순방을 하는 동안에 썼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내가 개인적으로 요용한 것이 아니고 예. 국가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예. 그것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요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용도는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국가를 위해서 썼다라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예.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스의 실질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전후로 해서 그 김백중 그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 이 소송 미국에 있는 소송과 관련된 보고 사항을 제시를 하니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작성된 명의자도 없고 예. 그 내용 자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써주고 예. 대신에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작성했는 사람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시 총무비서관 기획관이었던 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었고 예.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다 실질적으로 자백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을 예. 계속 다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백중 총무비서관이 법원에 와서 증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청와대 보고 문건 있죠. 그러니까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조작했다고 주체로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김백준 씨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서류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예. 보통은 이제 보고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작성자 누구, 기한자 누구 이런 근데 것들이 그게 있어야 없다.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해서 이 작성자조차도 없는 문건을 가지고 들이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있고 예. 더불어서 작성자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상 그 작성했는 사람이 본인의 죄책을 감경하기 위해서 예.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들이대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인척들의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이전에 예. 관련되는 친인척은 사실상 거의 다 불러서 예. 조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쓴 것이나 용도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는데 예. 검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이 김인홍 여사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인홍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를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예.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특활비는 죄명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받았다고 하면은 거의 실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사위에 대한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장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과 같은 혐의인가요? 플러스 알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1차 폭로가 있으면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있던 다른
다른 사람이 그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고소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른바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것인데요. 네. 더불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에서 그냥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관음이었는데 네. 이번 고소할 때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강제 추행까지도 지금 그 고소장에 넣었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용 관계가 있었지만 예. 여기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나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업무상 위력이 전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2차 두 번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란 자체의 존재 의미가 결국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존재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와 같은 안희정 지사의 그 어떤 반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예. 추후에 어떤 그 서로의 반박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지사를 다시 또 소환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원래는 그 검찰의 수사란 것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보하고 예. 마지막 수순으로서 피의자를 조사를 하는데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피해자를 조사하는데 자기가 직접 발로 걸어가서 서부지검에서 예, 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의 2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그 시점은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2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분에 대한 조사 이후에 추가적인 또 3차 조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계 미투 폭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이번 주말에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되는데 본인이 성관계를 가진 건 인정을 했으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강제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면서 부인을 했는데 이번 소환에서도 부인을 할까요? 거의 뭐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한 10여 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그분들이 당했다는 성추행이 거의 유사한 어떤 패턴으로서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미루어 짐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1999년부터 2016년 재작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와 같은 마사지를 통한 어떤 그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일정 부분은 부풀려진 부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압수수색을 통해서 있는 물증 그리고 특히 본인이 종로구의 집에 있는 자택에 있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밀양의 어떤 연극단 주위에는 압수수색 더불어서 이윤택 씨의 휴대폰을 통해서 압수수색했는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것을 들이대면서 어떤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은국 씨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성폭행 의혹이 있었는데 전면 부인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은국 씨 정말 굉장히 팬들이 많은 사람인데 예. 2016년에 30대 이 보험 가입하는 여성이 이 김은국 씨로부터 호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예. 네. 실질적으로 2016년에 한 호텔에서 본인이 술에 한참 취한 다음에 일어났더니만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있는 그런 상태를 알게 돼서 예. 다 됐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도 같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마치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술을 마신 다음에 호텔에 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실제로 그때 이제 호텔에서 이른바 디너쇼로 해서 김은국 씨가 출연을 했었고 그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태프들과 관련자들이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왔고 서로 술을 많이 마시는 상황 속에서 예. 본인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본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네. 일어나 왔더니만 다른 예. 사람은 다 가고 피해 여성은
같이 있은 것이 아니고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성관계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그 비판을 그 얘기를 해서 예. 완전히 상당히 팽팽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말 그 사실관계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얘기 그리고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